유창한 말하기에 숨겨진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외국어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죠. 하지만 세컨드 랭귀지로 말하는 경우에는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세컨드 랭귀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을 어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인도는 인도 스타일, 필리핀은 필리핀 스타일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그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것, 또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창한 말하기에 숨겨진 호흡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물론 이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 언어 교환을 위한 것 또는 그 외국어 학습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역시 베트남어로 공부해가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언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언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라는 걸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하는데 그 숨겨진 호흡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과연 입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하는 동안에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모르게 호흡이라는 거는 마시고 뱉고의 반복이죠. 즉, 숨을 들이마시고 마셨으면은 숨을 뱉어야 되고 뱉었으면은 또 마셔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동안에 내가 숨 쉬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숨쉬기가 같이 믹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간격으로 쉴까요? 들이마시고 쉬고 들이마시고 쉬고 하는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2초 뭐 2초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들이마시고 쉬고 하는 것 자체가 한 4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4초 정도면은 우리가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흐름 또는 뭐 문장이 길면 우리가 문장을 길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 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을 떤 식으로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유창성이라는 게 호흡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할 때는 말이 좀 빨라지고 그 말이 좀 편해지고 발음도 조금 좋은 것 같고 나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때는 내가 호흡이 되게 그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말과 잘 믹스를 해가지고 호흡을 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과연 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가면서 이제 그 말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높낮이, 연음, 억양, 필요에 따라서는 강세 등등의 어떤 말의 독특한 어떤 말을 하기 위한 독특한 그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에도 호흡이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말하는 것이 호흡과 잘 연동이 될 정도로 내가 말하는 걸 반복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건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의미니까.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그 타일러의 그 자막을 보면 영어가 늘까요 했는데, 뭐, 안 는다고 했는데, 방금 전 타일러의 그 영상을 봤는데, 자막을 보면 영어가 늘까요? 어때? 그 경우, 안 는다?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자막을 보면서 단어를 공부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 어, 나는 자막을 보면서 단어를 공부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타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어를 타일러가 아주 잘 말해요. 유창하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 속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 호흡의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흡하는 것, 말을 할 때 우리가 호흡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얼만큼 잘 말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유창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아, 호흡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아, 흐름을 갖고 빠르고 반복적으로 말을 해서 그 말하는 게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래서 쉽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가능하면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말로 표현하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하기와 호흡에 대해서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복사를 하고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때 말하기와 호흡의 관계에 대해서 호흡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호흡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새로운 생각인데 AI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말하기는 곧 숨쉬기이다. 외국어를 잘 말하고 싶다면 말의 숨결을 이해하라. 외국인의 느낌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가져다가 유창한 말하기에 숨겨진 호흡.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창한 말하기와 호흡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 학습, 특히 외국어 말하기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탐구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핵심을 살려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유창한 말하기에 숨겨진 호흡의 비밀.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국어로 말할 때는 별다른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외국어, 특히 제2 외국어를 말할 때는 말하는 것 자체가 노는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 만들고 발음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여기에 놓치기 쉬운 핵심 요소가 바로 호흡입니다. 말과 호흡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호흡을 통해 문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건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숨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말과 호흡은 이미 자동적으로 엮여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어를 말할 때는 이 흐름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먼저 만들고 그 문장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발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말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문장의 길이와 호흡의 리듬. 보통 우리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초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보통 1, 2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면 말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중간에 숨이 차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문장을 끊어 말하거나 호흡 타임을 조절하는 감각이 유창성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호흡은 억양 강세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언어는 고유 어강, 강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세가 필요한 단어를 말할 때 호흡을 더 강하게 밀어주고, 문장 끝에 올라가는 억양은 숨을 살짝 길게 유지하면서 처리한다거나, 연음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끊지 않고 매끄럽게 유지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호흡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감각이 쌓일수록 더 유창한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유창성을 위한 반복과 호흡의 익숙함.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때 눈여겨볼 점은 호흡의 흐름도 같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한 표현들은 호흡과 타이밍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말이 리듬이 살아납니다. 예, 베트남어로 자주 말하는 엠당 헉 빙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호흡도 안정적으로 맞춰줍니다. 호흡을 말하기에 활용하는 방법. 호흡을 잘 활용하려면 문장을 짧게 끊어 말하는 연습을 한다. 한 호흡에도 한 문장 정도로 설정하고 너무 길게 말하지 않기. 음독, read aloud. 음독 연습을 통해 호흡 리듬을 익힌다. 뉴스 스크립트 자막 등을 읽으며 호흡 타이밍과 말하기 연습을 병행한다. 반복해서 말하기. 자주 쓰는 문장을 반복하며 자연스러운 호흡과 리듬을 익힌다. 호흡 훈련 병행, 복식 호흡, 발성 훈련 등으로 말할 때 숨이 바쁘지 않도록 연습한다. 자연스러운 말하기. 호흡과 말의 조화. 여보세요? 알았어. 자연스러운 말하기, 호흡과 말의 조화. 결론적으로 유창한 말하기란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의 흐름, 리듬, 억양,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말하기는 곧 숨쉬기이다. 외국어를 잘 말하고 싶다면 먼저 말의 숨결을 이해하라. 언어는 단어와 문법만이 아니라 리듬과 호흡의 예술입니다. 외국어를 말할 때도 그 언어의 호흡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단순히 말하기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한 주제, 말하기의 유창성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호흡을 못 느낄 정도로 말을 한다라는 것, 또 호흡을 적절하게 그 말과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말을 하면 유창하게 말하는 어떤 리듬감, 좀 부드러움,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을 하면서 외국어를 말을 하면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이 단절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결국에는 반복해서 말을 연습을 해서 그 말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마도 말하기와 호흡이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음, 동전이 돼서, 하나의 동전이 돼서 유치가 될 때 말하기에 유창함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